안녕하세요. 잘 오셨어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네, 오늘은 재밌는 과학 논문 하나를 리뷰해 드리려고 합니다. 반응이 좋으면 또 다른 논문들 리뷰를 해보고 그러려고 합니다. 네, 주제는 여기 보시다시피 이 DNA고요. 네. 근데 유튜브에는 숨어있는 제야의 고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어줍잖게 아는 척 했다가는 댓글에 지나가는 생명공학노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댓글이 달릴 수가 있으니까 제가 하고 있는 분야, 제 분야에 나온 논문입니다. 혹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남의 논문 읽는 거는 좀 모를 수도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이 논문은 제가 쓴 겁니다. 2022년 올해 나온 아주 따끈따끈한 논문이에요. 그냥 한번 재미로 이렇게 교양 삼아, 과학도 교양으로 재미로 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가지고 제 논문 레뷰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듯이 이제 이런 DNA를 안 들어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우리 몸의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그런 유전 물질이죠. 이런 그림 같은 거 TV에서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아요. 이 두께가 이렇게 크게 그려놨지만 이 두께가 25옹스트롬이거든요. 25옹스트롬이란 말은 옹스트롬이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예요. 근데 이제 10의 마이너스 10승 하면은 이제 감이 안 오시죠. 그래서 이런 거 설명할 때는 머리카락 두께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하는데, 머리카락은 대략 6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거든요. 보통의 머리카락 두께가. 그러니까 10의 4승배 차이가 나는 거죠. 10의 4승이면은 100, 1000, 만. 머리카락보다 10,000분의 1배 정도로 이제 가는 DNA 가닥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관찰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눈으로는. 그래서 약간 관적적으로 관찰하거나 그런 식으로 관찰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역사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사진도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아요.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은데, 이 왓슨이고 이분이 이제 크릭이라는 사람인데, 이 두 분이 이제 DNA 구조를 제일 명확하게 밝혀냈죠. 근데 왓슨 크릭 페어라고 해요. 부럽죠. 이렇게 자기 이름을 남겨가지고 이런 영원히 불리게, 사실 대단한 영광이죠, 과학자로서는. 이 실험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크리스탈에다가 엑스레이를 뿅 쏘면은 뒤에 이런 회절 무늬가 나와요. 이런 무늬가 나옵니다. 엑스레이를 땅 때리면 나온 무늬가 이런 무늬예요. 거꾸로 추적을 하는 거죠. 구조가 어떻게 생겼을 것이다. 구조를 정확하게 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 실험의 가장 큰 문제는 이 DNA를 쉽게 말해서 얼려야 된다는 거예요. 얼려야지 규칙적인 배열이 생기고 이런 규칙적인 무늬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 좀 더 재밌는 썰을 하나 풀자면, 이 엑스레이를 가지고 DNA 구조도 분석을 하지만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 구조도 DNA 가지고 실제로 많이 분석을 하고요. 이 DNA, 그래서 이걸 학회를 가면은 이거 가지고 발표도 많이들 하세요. 이 실험에서는 이 샘플을 얼려야 되잖아요. 물론 크리스탈라이즈 시키는 거랑 얼리는 거랑 다릅니다. 근데 쉽게 생각하면 얼려야 돼요. 이렇게 규칙적인 배열을 만드는 크리스탈을 만들어야 되는데,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엑스레이로 관찰한 DNA는 얼어있는 구조가 아닙니까? 크리스탈 되어 있는 구조가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 몸에 있는 DNA나 단백질은 물속에 녹아있는 구조인데 과연 기능이나 성능이 똑같다고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꼭 한 번씩은 꼭 해요. 그러면 사실 발표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어요. 그게 이 실험의 가장 큰 한계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한계점인데도 불구하고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너무 많아요. 연사분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좋은 질문입니다. 굿 퀘스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론으로 요약을 하자면 그거예요. 크리스탈 되어 있는 구조라도 아는 게 어딨냐. 이거라도 아는 게 어디냐. 결론은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시는데, 분위기가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 DNA 구조가 이런 식으로 밝혀졌는데, 제가 하는 거는 이런 DNA 구조를 연구하는 거는 아니고요. DNA를 이제 물에 녹여놓으면은 얘가 엄청 가는 게 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 가는 실이니까 물속에 녹여놓으면은 얘가 움직일 거 아니에요. 실제로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요. 엄청 빠르게 움직여요. 1000분의 1초, 100만분의 1초 수준에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거든요. 그 움직이는 거를 관찰하는 실험이에요. 그러면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는 거를 어떻게 눈으로 관찰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그런 생각을 과학자들도 많이 했고요. 그러면은 이제 과학자들은 항상 뭔가 해결해야 되겠다는 목표의식을 가지면은 어지간하면은 과학적
이론으로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지 않는 한 어지간하면은 다 해결을 합니다. 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실험하는 방법인데,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해 드릴까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일식 아시잖아요. 일식 보면은 이게 태양이 있고 태양 앞에 달이 이렇게 지날 때 달이 안 지날 때는 태양이 밝다가 달이 점점점 안으로 들어올수록 태양의 밝기가 줄어들잖아요. 점점 이쪽으로 갈수록 이게 점점 달이 들어오고 있구나, 이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간접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태양의 모양을 보면서 달이 요만큼 들어왔구나, 달이 여기 있구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잖아요, 간접적으로. 그것처럼 DNA가 있으면은 한쪽에다가는 태양을 붙여요. 네. 태양 이후에 한쪽에다가는 달을 붙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 두 개가 가까워지면은, 예를 들어서 요렇게 가까워지면은 태양이 어두워지겠죠. 네, 이렇게 가까워지면은 이 태양이 어두워집니다. 안 보여요. 근데 얘가 이렇게 멀어지면은 태양이 되게 밝게 빛나요. 그러면은 이 태양의 밝기만 이제 측정하면 되는 그런 아주 간단한 문제로 실험 쉬워졌죠. 요 방법이 이제 프렛의 아주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요거 많이 보셨죠? 이거 제가 어릴 때는 요거 가지고 실험하는, 초등학교 때 과학 시간에 요거 가지고 실험을 했거든요. 요 막대기로 얘를 땡 치면은 얘만 땡땡땡땡땡 떨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얘도 같이 땡땡땡 떨리죠. 네, 그런 원리입니다. 전자기장의 공명을 이용한 원리인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태양은 우리가 관찰하는 동안에 가만히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거의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하늘에 가만히 있는데, DNA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이에요. 우리 물속에 뭔가 실 풀어놓으면 금방 이렇게 없어져 버리고, 관찰하려고 하면 없어져 버리고, 이렇게 일식 짓듯이 오랫동안 관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금방 없어지니까. 그래서 과학자들이 또 문제 해결을 합니다. 항상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We'll find a way. We always have. 저도 여기 이 연구실 오면서 이 방법을 처음 알게 됐는데, 뭐 역사는 길더라고요. 이 방법이. 이게 유리예요, 유리. 유리판에다가 DNA를 붙여요. 이렇게. 그리고 한쪽에는 이제 달이 달려있는, 아까 전에 달과 태양이 달려있는 DNA를 유리판에다가 붙입니다. 이게 진짜로 되는 기술일까? 뭐 사실 DNA 하면은 거의 분자 수준이거든요. 분자 수준을 유리판에다가 붙일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래도 과학자라면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붙을까? 이게 튼튼하게 붙어 있을까? 그래서 실제로 붙어 있는 거 확인도 해봤어요. 현미경으로 현미경 찍어보면 잘 붙어 있어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DNA가 못 움직이도록 유리판에다가 딱 고정을 시켜 놓으면은 물에 녹아 있어도 DNA가 안 도망가고 딱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오랫동안 관찰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제 논문 제목을 보시면 스캐닝이랑 많이 붙었잖아요. 이게 조금 더 발전된 방법이에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관찰하려면은 여기다가 레이저를 쏴야 돼요. 레이저를 이렇게 땡 쏘면은 레이저가 굉장히 에너지가 높아요. 우리 태양도 사실 똑바로 못 쳐다보잖아요. 태양 똑바로 쳐다보면은 뭐 3초 이상 못 쳐다보잖아요. 그것처럼, 왜냐하면 우리 눈에도 다 이런 빛을 감지하는 분자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태양빛이 똑바로 못 쳐다보는 거거든요. 태양빛이 너무 강하니까. 그것처럼 이 분자들도 이 레이저를 쪼이면은 한 5초 쪼이면은 다 이제 분해가 돼요. 빛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또 과학자들이 생각을 해낸 거죠.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나온 게 스캐닝이란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 스캐닝이 뭘 말하는 거냐면, 이 유리판을 살살살 스캔해보자. 이렇게 살살살살살 움직이면은 얘가 쪼개지려고 하면은 넘어가고, 쪼개지려고 하면은 이제 다른 곳을 비추게 될 거고, 쪼개지려고 하면 다른 곳을 비추게 될 거고, 그런 식으로 쪼개지기 전에 이제 움직일 수 있겠죠. 발표한 논문이 이 스캐닝 뭐시기 논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생명 혹시 전공하시는 제야의 교수님께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야, 저거 우리 랩에서도, 우리 연구실에도 하는 건데 똑같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2디멘셔널 보시기 하는 게 여기 연구실에서 최근에는 아니고 10년 전에, 네, 10년이면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최근이거든요. 10년 전에 개발된 방법이에요. 실험 방법이거든요. 요거를 설명을 드리자면, 최근에 제가 인터넷에서 본 되게 재밌는 짤이었는데, 제목이 CT 찍다가 기침하면은 찍히는 사진이라고, 이런 사진을 봤는데, CT 찍다가 기침하면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게 왜 그러냐면은 CT 찍는데 한 20분, 10분 뭐 이렇게 걸리잖아요. CT는 10분 동안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 밤 야경 사진 찍을 때 셔터 속도를 많이 느리게 하잖아요. 그 빛을 많이 받아서 사진이 선명하게 찍히니까. 그것처럼 이 CT도 이제 신호를 오랫동안 받아야 되니까 10분 동안 움직이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움직이면 이렇게 뭉개진 사진이 나오는 거죠. 근데 요번에 발표한 논문에서 다른 점은 그 분해능 셔터 속도가 굉장히 짧아요. 셔터 속도가 여지껏 그 전까지의 논문은 1000분의 1초였어요. 사실 1000분의 1초도 뭐 나쁘지 않게 굉장히 빠른 셔터 속도인데, 요 새로운 제가 이 논문에서는 이제 요거보다 0이 3개가 더 붙어요. 000 예, 분의 1초. 그러니까 셔터 속도를 1000분의 1초로 획기적으로 줄였어요. 그래서 결론, 유리에다가, 네, 사실 요거까지는 저는 되게 신기했어요. 유리에다가 DNA 붙여가지고 얘를 천천히 움직여가지고 DNA 움직임을 보는데, 셔터 속도가 무려 1이 6개가 붙고 분의 1초예요. 1초의 속도로, 셔터 속도로 DNA의 움직임을 볼 수 있어요. 그럼 DNA가 이렇게 파닥파닥 하는 게 실제 간접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뭐 말하자면은 일식이 태양빛이 어두워졌다가 밝아졌다 하는 그 변화를 10, 100, 1000만, 10만, 100만 분의 1초 수준에서 관찰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DNA가 100만 분의 1초 수준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 그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네, 이거는 논문 리뷰랑은 약간 별개로 그냥 이 컨텐츠를 준비를 하면서 저는 그 뭔가 발표를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시청자, 그 리스너, 듣는 사람들의 이해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의 비율을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 비율이 보시면은, 저는 제 채널에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4대 6이죠. 그리고 연령 분포도 뭐 이만하면은 뭐 10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대도 뭐 30%나 있고, 30대 중반은 좀 많이 없지만 뭐 40대부터 해서 50대, 65세 이상도 그런 분포가 이 정도면은 약간 국민 대통합 아닌가. 굉장히 그 시청 연령대가 넓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아까 전에 그런 말했던 프렛 같은 실험 방법도 이제 일식에 조금 쉬운 방법으로 비유를 하려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그거랑 별개로 제가 이 분석을 보면서 든 생각이, 이 나이 때는 조금 이해가 가요. 20대 중반에서 30대 중반, 이분들은 대부분 약간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나도 저랬지, 나 힘들지 하면서 나도 포닥할까 말까 약간 고민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쟤도 저런 고민을 하고 있네,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보시는 것 같고, 조금 제가 의외였던 게 40대 분들이 되게 거의 뭐 비슷하죠. 30대나 40대. 제가 그냥 추론을 한 건데, 그 나이 차이가 대략 20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거의 어머니 뻘인 거죠. 내 자식도 저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약간 자식 보듯이 이렇게 바라보시는 게, 시청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네. 농담입니다. 그냥 조금 더, 저도 유튜브에서 이런 것까지 제공하는 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네, 요게 그 연령별
연령별 남녀 성비거든요. 보라색이 남자고 파란색이 여자예요. 이 20대 중반은 남자가 많죠. 이게 대충 비율이 공대생의 남녀 비율이랑 비슷하거든요. 이 비율이. 이렇게 게임하시는 분들은 좀 알 텐데, 이게 제가 학부 시절 때는 이 남녀 비율을 뭐라냐, 마린메딕 비율이라고 그랬어요. 남자가 한 대략 한 6명, 여자가 한 2명 정도 되는. 이래서 이게 공대생들이 시청해 주시는 게 아닌가 싶고, 이 40대 초중반은 이제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더 높아요. 역시 어머님들께서 어쨌든 제 채널 시청해 주셔서 항상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고요. 오늘도 사실 제 학교 선배님이면서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을 만나고 왔어요. 그래서 얘기하게 됐는데, 은근히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제 동문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되게 감사하게, 또 한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제 채널을 보면은 좋아요 비율이 거의 100%예요. 네, 싫어요가 어쩌다 한 개 찍힐까 말까? 뭐 그런데, 네,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셔서 고맙고, 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닉네임을 바꿔도 어지간하면 다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구독자분마다 댓글 쓰시는 스타일이 거의 안 바뀌어요. 거의 그들이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닉네임이 바뀌더라도 제가 어지간하면 다 기억합니다. 네, 어쨌든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